마감에 그래도 상승 유지하고 있고 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와 주고 있어요. 오늘 장은 다행히 빨간불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고심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감에 산다부터 들어보죠. 박정식 대표, 김태성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너무 시장이 재미없어가지고요. 제발 이번 주는 재미있길 기도하면서 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월요일장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분은 장 마감 직전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공개해 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김태성 이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나요? 지지난주였나? 지지난주. 현대로템을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뉴스와 함께 올라왔던 대표적인 종목, 최고가로 치면 한 7% 정도 수익이 났고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이 워낙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당시에도 언급을 했는데 현대로템 홀딩입니까? 홀딩 해야 되겠죠. 일단은 뭐 반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또 실적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 실적 나오면 좀 두려울 거예요. 반도체는 생각보다 주가가 나타내는 지금 위치보다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는 그들이 내온 실적보다 사실 주가가 좀 높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실적에 기반하여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가는 이 방산주야말로 이번 실적 시즌에 그래도 방어주 역할을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금 쉬어가고 있어서 현대로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오히려 2분기 실적 시즌에 더 눈에 띌 것이다. 그렇죠. 방어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로템은 홀딩이고요. 그럼 오늘은 또 마감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두 분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테크인과 LX세미콘 두 분 다 반도체 안에서 갖고 왔는데 네. 테크인이에요. 네. 지난주에 굉장히 뜨겁게 장대 양봉이 그려졌고 그렇죠. 오늘은 살짝 쉬고 있어서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해볼까요? 네, 일단은 원래는 두산 테스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전 시간에 다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킬당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테크잉인데 네. 테크잉이 일단 두산 테스나보다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급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번에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제 세계 최대 CPU 제조사인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하면서 인텔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테크잉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런 수주 치우침을 좀 털어버리고 인텔에서 높은 수주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인텔 수혜주로 테크잉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다소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다시금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산 테스나도 공격적으로 지금 설비를 확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규 공장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크잉도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스나는 일단 시스템 반도체 테스터 기업인데 이 테크잉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같은 섹터로 엮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일단은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고 윗꼬리 단 상태에서 오늘은 윗꼬리 단 도직격 흐름을 만들어내고 망치형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시세가 7,900원 이하로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심 있으신 분들은 8,300원부터 7,9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7,8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시세가 다소 조금 부진하게 옆으로 횡보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7,800원 정도 제시해드렸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테크잉의 목표 주가 10,000원, 손실가 7,800원인데 최근에 그 반도체 안에서 이런 흐름이 보여요. 테크잉도 오늘 지난 거래일에 장대 양봉이 기록됐고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테스나가 오랬고 네. 거기에 오후장엔 네페스가 지금 또 11% 장대 양봉 그렇죠. 그려져 있거든요. 뭔가 후발주들이 억눌렀던 걸 주가로
속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드리랑 좀 엮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쪽은 아직까지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테스터나 아니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좀 연관돼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은 특히 이제 2022년에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은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실적이 좋았던 반도체 기업들은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크잉 이번에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대신 손절가 7,800원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LX 세미콘이에요. 제가 네. 여기서 살짝 언급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김태성 이사님이 저한테 LX 세미콘 한번 봐보세요라고 했는 종목인데 그쵸. 방송에서도 갖고 오셨어요. 사실 방송에서 가져온 것도 두 번째입니다. 제가 2월 달에도 한번 이제 갖고 왔었고 네.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뭐 반도체도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LX 세미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DI 구동칩,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또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설계를 기준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시장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 이슈,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슈 이러한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 삼성전기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삼성전기의 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좋은 또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그 리포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이폰에 대한 긍정적인 좀 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LX 세미콘이 생산하는 DDI 구동칩 자체가 올해 하반기 아이폰 수요 증가와 함께 충분히 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던 종목군들 혹은 뭐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던 이제 이 종목군들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또 변동성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LX 세미콘의 이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면 크게 뭐 움직이는 것도 없고, 맞아요. 그렇죠? 크게 뭐 내리는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아마 뭐 많이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으시다면 저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충분히 뭐 역사적인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X 세미콘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이 맞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왜 장대 양봉까지는 안 그려질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똑같이 반도체로 엮이긴 하지만 아직 디스플레이 쪽 비중이 좀 크다라는 그렇죠. 게 걸림돌 아닌가요? 네, 역시 앵커님이 네. 괜히 공부했죠. 괜히 뭐라고 가운데에 해가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이 반도체가 전통적인 반도체라고 분류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다른 사업부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사실 이제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이 올해 하반기 아이폰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뷰와 맞물린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보다는 또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더 커질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을 마감해 매수해 보겠다라고 다시 한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은요? 네, 일단 뭐 저는 지금 가격도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박스 하단이라는 10만 원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만약 여기서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15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마감에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같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2582선, 코스닥은 879선 지나고 있고요. 그 안에 특징적으로는 오늘 좀 하락이 큰 CS윈드를 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신재생의 화두는 태양광이 아닌 풍력이다라고 하면서 CS윈드를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멘스 부품 불량 여파 그 소식이 나오자 오늘 주가가 좀 밀렸어요. 4.35% 내린 81,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단기 악재로 봐야 되는지 지금 풍력이 대세라고 하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을지 박정수 대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CS 윈드는 오늘 시세가 조금 죽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메이저 수급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다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와중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래도 좀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은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 한 일정 부분 반등은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지금 3배 이상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따라잡기는 조금 우려스럽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매도 타점을 찾아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조금 더 들고 가는 그런 포지션은 구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만 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해 보시고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만 5천 원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보시다시피 오늘 CS 윈드가 좀 많이 밀렸다가 지금 밑꼬리가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악재일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의 X였거든요. 세모 같은 X인데 김대성 이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불거졌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꾸준히 좀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 확정이 되는 이슈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CS 윈드가 이 지멘스라는 기업에 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지금 약 7에서 8% 정도 되는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일단 과거에 납품했었던 이 육상 쪽으로 이제 매출 부분에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라 앞으로 지금 이 해상 풍력 쪽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당연히 뉴스 플로우를 보면 CS 베어링은 단기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일단 만약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못 사셨던 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자꾸 안 내려오고 올라가서 이제 이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박정수 대표님 의견에 이제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뭐 엘니뇨라든지 라니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곡식이라든지 비료 이쪽까지도 또 계속해서 영역들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환경 문제에 이제 직면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이러한 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도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오히려 나는 오늘 같은 날 모아가겠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 하이스트를 볼게요. 앞서 CS 윈드가 밑꼬리가 달렸다면 하이스트는 밑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하다 현재는 4.64% 상승만 유지한 4,51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뤄진다면 철강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철강 수요의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보니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이 눈에 띄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밑꼬리가 부담스럽긴 해요. 박철수 대표님 어떻게 네. 보세요? 오히려 지금 기회가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반대네요. 아까랑은요.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실적과 주가 위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도 자본 총계가 1,490억인데 시가총액이 91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으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암모니아관 파괴 이슈가 들렸죠. 만약에 진짜 이제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게 된다면 가스 운송이 가능한 60인치 대구경 후육 관광까지 제조를 하는 하이스틸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상 보면은 조금 이제 상승할 때마다 좀 들쑥날쑥하면서 상승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붙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좀 차트상 매수 흐름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한 4,500원에서 대략 한 4,200원 정도 선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 놓는다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워했던 이 윗꼬리를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매수 기회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반대로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도 한번 볼게요. LG생활건강입니다. 중국발 부진이 굉장히 LG생활건강의 발목을 꽉 잡고 있죠. 다른 화장품주들은 그래도 기회라도 있었는데 유독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시총이 무거워서 그런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바닥은 멀은 걸까요, 김태성 이사? 바닥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 어느 쪽에서 발생하는지 여부가 가장 지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발 매출 비중이 많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다가오는 반기 실적 시즌에도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계좌의 힘듦은 딱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또 두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처음부터 그냥 낮은 가격이다라고 해서 보시는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바닥을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대신에 OEM, ODM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았던 토니모리, 온 코스맥스 이러한 기업들은 한번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해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영역을 확장해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용기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 펌텍코리아라고 하는 기업도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이제 관심을 한번 더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국토화학도 좀 빠르게 볼게요. 경쟁사의 구조조정 소식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더 들고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들고 가야죠. 저평가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는데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14일 고점을 오늘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더 붙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도 강력한 매수력이 더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에폭시에 대한 매출이 한층 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관점 유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딱 압축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